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목탄차에서 아시아나까지. 금호 박인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한다. 큰 부자 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을 깨다. 그 어렵다는 큰 부자로 화려한 인생을 살다간 금호 박인천. 무수한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면서 한국 굴지 기업가로 성장하기까지 금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전남 나주군 다시면 신성리 동산마을에서 10여 도락을 일구는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7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소년 금호는 형편이 어려워 11살이 되어서야 마을 서당에 들어갔다. 그는 23살에 일본행을 결심한다. 그러나 이국 생활은 춥고 배고팠다. 그래서 곧 귀국하고 만다. 고향에 돌아왔으나 사업 자금을 구할 수가 없어 고민하다 순사 시험을 결심한다. 1924년 나주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순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다. 첫 부임지는 영광경찰서. 부임 한 달, 허송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공부를 해서 보통 문과시험에 합격. 해방 전까지 순천, 장성, 장흥 등지 경찰서에서 사법 주임을 지냈다. 일본의 패전이 짙어져 가던 1944년, 일본의 패망을 확신한 금호는 경찰서장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연합군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않소 라는 말을 한 것이 화가 되어 불순자로 낙인 찍힌다. 그는 곧 나주군총으로 발령이 났다. 이유는 불순한 사람에게 사상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금호는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라 생각하고 20년간 몸담아온 관직을 물러났다. 해방 후 금호의 인생은 급진전됐다. 어수선한 시국하에서 약장사로 재산을 모은 뒤 택시업에 바로 손을 댔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유재희에게 도움을 청해 택시 2대로 광주시 황금동에서 광주택시를 설립해 운수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택시업은 잘 됐다. 3년 후 그는 버스업 진출을 꾀했다. 광주에서 장성, 담양, 곡성 간 3개 노선 허가를 받아놓았지만 자금난으로 애를 먹다가 상호은행의 융자를 받아 일제 도요타 4대를 구입, 이른바 호로형 버스를 만들어 광주 여객을 탄생시켰다. 1년 반 사이에 4대의 버스는 30대로 늘어났다. 버스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광주 정치보위부는 광주 여객이 민족 반영자인 경찰과 짜고 인민을 착취한 기업이니 몰수해야 한다면서 자동차를 징발해버렸다. 고향으로 몸을 숨긴 금호는 바로 체포되고 말았다. 죽음이 문턱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광주 형무소 피옥 사건이 일어나면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기다리던 국군이 들어왔다. 금호는 바로 운수업을 재개했다. 사채를 얻어 산소 카바이트, 타이어 등을 구입하고 흩어진 부품을 구해와 자동차를 조립했다. 목탄을 사용하는 초란버스 2대가 태어났다. 이 차는 장성에서 담양간을 운행했다. 전란 중에 재가동된 광주여객은 이듬해 1952년 전쟁 전의 수준으로 복구됐다. 운수업의 선두주자로 나선 금호는 1952년 광주 상공회의소 3대 회장에 당선된 후 8대까지 25년 동안 회장직을 맡아 일하면서 1955년 양동에 있던 전남 제사공장을 인수했다. 이 공장은 일제 때 세워진 것으로 해방 후 적산으로 전남대학교가 인수한 것이다. 공장을 정상화시킨 후 그는 전남대학교에 도서관 건립기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 당시 운수업의 가장 큰 난관은 연료와 타이어 확보가 문제였다. 금호는 전남제사 한쪽 터에 삼양 타이어 공장을 건립하면서 타이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적자로 허덕였다. 이후 미국 모호크 타이어 회사와 기술 제휴로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고 1969년 송정리로 확장 이전하면서 생산을 가속화시켰다. 1972년 71세 노익장 금호는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2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역 중심의 금호 실업을 창설했다. 또 운수 사업의 확장에 따라 윤활유 수요가 급증하자 모빌코리아 윤활유 공업을 설립하고
사세를 확장하면서 금호투자금융, 금호전기, 금호고속건설사업부, 금호화학 등 계열사를 늘려갔다. 현재 금호그룹은 무역업 및 타이어 제조업체인 금호타이어를 비롯 금호산업, 금호섬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기업, 학교 법인 주코학원 등 관계 법인을 두고 있다.